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계속 레버리지 60% 올라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죠. 한편으로 철렁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좀 조정받을 만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장하고 디커플링 나 있고, 중국장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어제 유럽장도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유럽장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많이 눌려야 된다. 그래야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버리지 60%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준마켓에서 나오셨어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주준마입니다. 어떻게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열심히 봤습니다. 공부하셨나요? 쬐끔했습니다. 쬐끔하셨군요. 그래요. 뭐 어떤 공부하셨죠?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그다음에 뭐지? 나스닥. 나스닥. 아주 좋습니다. 접근 방법이 좋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게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진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폐지 같은 거 주우세요. 그거 진짜 구름을 하나 가득해도 요새는 얼마 못 받더라고. 한 3,000원? 정말 방송에 보니까 한 3,000원인가?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 그거 구름하루 폐지 하나 가득 얻으시려고 그러면 진짜 반나절은 그렇게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자 한번 잘해가지고 뭐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정보 차이. 그죠? 정보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을. 그죠? 그러면 주돈은 오늘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댓글이 달렸는데 요 밑에 후주라는 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차트는 하방 아닌가요? 무서운데요? 아하, 그죠? 왜 하방이라고 보시지? 이 하방이 뭐냐면 그냥 내려간다. 상방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럴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오해, 편견, 우리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진짜 생초보인 주준마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가가 2주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떨어질 것 같나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나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간 게 보세요. 10% 올라가서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느낌상. 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만약 여기서 샀다? 1,000만 원 투자했어요? 여기에 지금 1,100만 원 돼 있어. 100만 원 벌었어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100만 원 욕심 생기죠. 그러면 왜 팔까요? 떨어질까봐. 그죠? 그죠? 그러면 주준마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요 차트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을 샀으면 여기서 주식을 팔까요? 아니. 2만치에서 떨어졌는데? 2만치에서 떨어졌는데? 좀 더 올라갈 것 같죠? 예. 그죠? 자,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2만치 떨어졌어요. 주준마님께서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신 거야. 근데 요만치 올라갔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죠? 네. 위로. 이만치 내려왔으니까 이만치 더 여기 쭉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같은 차트예요. 이거는 월봉으로 봐서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 그죠? 주봉은 하락분보다는 상승분이 아주 미약하고 전고 뚫지도 못했고 일봉을 보면 그냥 많이 내려왔다가 10%나 상승했네? 떨어질 것 같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떨어져야 되는지 후주
후즈라는 분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이거든요. 코스톨라니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떨어질 것 같아. 저도 그래요. 근데 가슴은 아니에요. 제 경험도 아니라 그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나 또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하나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이터 통신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0.25%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다음에 연말까지 유지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굿이죠? 굿. 근데 또 한 기사는 그 JP모건이죠. JP모건의 다이머 CEO가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죠? 이거 배드뉴스 아니에요? 배드뉴스. 그죠? 이 두 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좋아할까요? 이 뉴스를 보고 좋아해야 될까요? 이 뉴스를 보고 안 좋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돈이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된 기사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까지 온 정보라 그러면 벌써 이 기사들 때문에 돈이 움직였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벌써 자금을 이동을 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뉴스는 조금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뉴스가 맞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 뉴스가 맞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맨 막바지, 급하게 올라가다가 맨 막바지에 천천히 올라갈 때, 지금이 그 구간이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 요 구간서부터 주가가 급상승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실적이 받쳐주고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횡보. 그죠? 이게 뭐 5%가 됐다. 5%에서 횡보가 된다. 근데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골디락스 아니에요? 골디락스. 실적 좋으니까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 그죠? 금리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잡혀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물가는 올라갔어요. 10%가 올라갔어. 그죠? 10%가 올라갔어. 그 물가 올라간 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못 올라가게끔 막는 거지. 그죠? 이걸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올라가지 말고 그냥 횡보하라고. 대신에 그냥 횡보하면, 그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각도를 약간만 주는 거죠. 이게 몇 프로? 2%. 연준에서 얘기하는 연 2%의 상승으로 물가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다. 그죠? 지금 금리가 5% 이 언저리에서 끝나고 횡보할 때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좋다,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막 떨어뜨려 4%, 3% 해가지고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실적이 안 좋다. 그죠? 기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리를 떨어뜨려서 돈을 뿜어내야죠. 그죠? 자금 지원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폭락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방송에서 의도치 않게 그 방송에서 막 이런 게 나오거든. 피봇 이 단어가 나오는데 피봇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걸 알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단어를 어그로 끌려고 계속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뭐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포라든지 어떠한 그 뭐 남들이 뭐 다들 뭐 예전에 카카오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말로 미쳐가지고 카카오를 사들일 때
결과가 어땠나요? 그죠? 그리고 장이 막 빠져. 남들이 다 팔고 할 때 누가 사들이나요? 그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개미들이 던지는 거 다 받아먹잖아요. 그죠? 이 받아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용 털리잖아요. 그죠? 반대매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매매 기사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반대매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 상승합니다. 일주일은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다시 시작할게요. 주주마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알아들으셨나요? 네. 거짓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디플레이션. 내려가는 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진다? 뭐죠?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져. 기업 실적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막지를 못해요. 금리를 떨어뜨려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러면 세상 망합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괜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얘네들은 뭐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렇다. 지금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요. 일본 소비자 물가가 4%대까지 치솟았다. 저번 달에. 그죠? 이게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게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죠? 18일 대규모 금융 완화에 대해서 유지를 한다고 했어요. 정책 유지. 그죠? 이것 때문에 일본 지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상승률이 4%대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본은 거의 한 30년 동안 인플레라는 게 없어가지고 30년 전에 모찌빵 100엔짜리가 지금 100엔이에요. 근데 그게 110엔 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 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근데 4%가 올라간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금리를 그죠? 올렸던 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움직일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서 이 뉴스가 뽕 나온다 그러면 이 주가는요, 꽤 오래가는 주가. 하방으로. 우리나라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 정책이거든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요, 엔캐리가 트레이드 돼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빨려 들어가고, 신흥국, 미국 국채도 또 갖다 팔아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이 기사가 뽕 나온 거예요. 그죠? 물가 올라가는 거 이거 장사 없습니다. 일본도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그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가장 안 좋은 뉴스는 이거 하나고. 근데 그럼 뭐합니까? 주가는 뽕뽕뽕 올라가는데.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게 5분봉인데 그저 갭상승으로 시작했어요. 어저께 유럽이 몇 프로가 빠졌나요? 독일이 마이너스 1.7%, 유로스톡스가 마이너스 1.92%, 프랑스가 마이너스 1.86%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도 빠졌죠. 미국은 다우가 0.76%, S&P 500이 0.76%, 나스닥이 0.96% 빠졌는데 우리는 갭상승. 그죠? 왜냐? 밤에 항생지수가, 그죠? 야간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대려. 미국은 빠져도 항생은 상승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 상승을 한 거죠. 제가 그랬죠. 우리는 지금 중국 따라간다. 중국하고 미국은 디커플링 나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볼 필요 없다. 유럽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눌림목이 꼭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눌러줬어요, 어저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갭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외국인만 보자 그랬잖아요, 외국인. 제가 외국인을 좋아해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는 외국인. 지금의 핵심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현물, 플러스. 근데 선물이 마이너스. 빼는 거예요. 개미 턴다. 저는 오늘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포지션 정리도 안 하고 뭐 포지션 조정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상승하더라고요. 차라리 오늘 빠졌으면 종가에 좀 더 비중을 좀 줄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판에 다시 상승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물을 막 땡기면서 선물 그렇게 과감하게 팔지도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외국인들 선물하고 현물 움직임을 보자고. 그죠? 선물에서 팔려고 그랬으면요. 어마무시하게 팔아냈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좀 토해내는 그런 감? 근데 막판에 또 사들였어. 그죠? 그랬다. 그래가지고 별로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시간봉을 딱 보고 저희 곱창을 한번 딱 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다시 상단으로 붙어버리는. 아침에 이거 갭상승 딱 했길래 그냥 쭉 가나 했더니 한번 싹 눌러주고 가는 거. 그죠? 이게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눌러주고 간다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들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자금인지는 모르죠. 그죠? 외국계 자금, 어디 뭐 중국 자금인지, 아니면 인도 자금인지, 아니면 석유 자금인지, 기름 자금인지, 그 돈의 성격은 잘 몰라요. 그냥 외국인이니까.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산다. 지금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만 뚫어져라 보자. 그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다시 상단 올라탔죠. 일봉 보면, 그죠? 계속 위에서 노는 거.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환율 뭐 계속 떨어지죠.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위안화 그냥 떨어지죠. 볼 거 없어요. 엔화 그냥. 그죠? 신용물 국채 그냥. 그다음에 달러 지수 그냥 밑으로. 그다음에 금 계속 올라가죠. 그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유가, 그죠? 81불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한번 추적을 해보죠. 근데,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돈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확인해도 괜찮아요. 지금, 오히려 중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빨아먹을까봐,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그 원자재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선순환이죠. 좋은 거죠. 그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원자재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플레 압력은 더 거세질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 그죠? 그 구직자 수, 이게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떤 횡보를 해요. 그죠? 끄트머리에서.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골디락스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천천히. 횡보할 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고용이 좋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그죠?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금리를 얘네들이 지금 뭐 6%대까지 내려왔나요? 그죠? 이거 더 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2%대까지. 그죠? 제가 그랬죠? 금리는 올라갔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횡보하는 것도 아니라고. 약간 우상향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달 가면 갈수록 5, 4, 3, 2. 어느 순간에 2% 되겠죠. 그죠? 골디락스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 하방을 얘기한다. 글쎄요. 춤추듯이 요동을 칠 수 있는데 주가가 유럽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25% 상승한 게 그냥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아닐까요, 지금? 이 요동 치는 거. 그죠? 여기서 무슨 뭐 금리 몇 프로, 다이머니 무슨 얘기하고 일본이 어떻고 뭐 이런 뉴스들이 그죠?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나스닥 다시 조정을 보이는데 그냥 조정 보이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상해 증시가 휴장이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 증시가 우리가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죠. 아니,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쉬니까. 네. 화요일까지 쉬니까 수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열리고 목요일에는 항생이 열립니다. 그죠? 금요일 날 중국이 열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장이 제일 먼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틀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유럽하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특히 유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유럽장이 다시 열렸네요. 유럽장이 열려가지고 지금 5시가 딱 됐네. 그죠? 대략 한 0.5%, 0.6% 정도 상승을 하네요. 어제
시간봉으로 봐가지고 이게 독일이거든요. 닥스 지수인데 갑자기 개파락해가지고 푹 빠졌어요. 거의 2% 가까이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는데 그죠?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 아 조정 받을만 하죠. 그죠? 얘네 아직까지는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진짜 막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죠? 아직까지는 저항선에 얘네는 저항선에 잘 닿질 않는구나. 여기 한번 닿고 여기서 반등 여기 저항선은 잘 닿질 않네. 이게 안 맞네요. 저항선이. 그죠? 그럼 얘는 했다. 근데 이렇게 봐서 이렇게만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냥 느낌상으로도 많이 올라갔다. 그죠? 많이 올라갔다.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죠? 여기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야, 끈질기게 올라간다.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크게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그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 패턴이 이 정도의 패턴이라 그러면, 그죠? 우리도 한번 예상해 보면 되잖아요. 뭐 오늘 올라가니까 아닌데 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얘네가 이거를 끊어먹고 여기서 끊어먹고 이 밑으로 완전 쳐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 이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장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우리 장도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 이거는 충분히 조정할 만하다. 오늘도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월요일, 화요일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장한테는 더 좋았을 텐데 벌써 반등? 야, 너무 빠른데? 그죠? 이건 유로스톡스 50 너무 빠른데? 그죠? 프랑스 그죠? 깨끗? 프랑스 지수 이름이 깨끗인가 까끄예요? 이름이 깨끗? 하여튼 그렇다. 프랑스 애들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대략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오늘도 상승했죠. 그리고 베트남이 쉬는 날인가요? 안 움직였네? 아닌가? 보합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인도도 그렇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보면 돼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들였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간다. 삼성전자 얼마나 사들였는지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0만 개 정도 사들였네요. 삼성전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2,300억을 사들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얘들? 이렇게 사들이는데.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들인다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대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방을 얘기하시냐는 거죠. 하방을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 사람들의 그 어떠한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어떠한 여지까지 해왔던 노하우, 이런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방. 저도 하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여기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레버리지를 하니까 따블이잖아요. 그죠? 한 15%, 플러스 15% 수익이 났어요. 하방이야. 떨어질 것 같아. 막 가슴이 간질간질해. 팔까 말까. 그러면요. 한 5분의 1만 파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투자할 때 기본, 저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거든요. 그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 외에 고수들이, 전문가들이 비중, 살 때 분할 매수하고 팔 때 분할 매도를 하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왜?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딱 팔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거 땡큐.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폭등한다 그러면 땡큐인데, 내가 팔고 나서도 주가는 올라가고, 내가 사고 나서도 주가는 떨어져요. 내가 나를 너무 믿으니까. 그죠?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분할. 무조건 잘라라. 조금씩. 날 믿질 마라. 그렇다 그러면 하방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어저께 한 5분의 1 팔고 뭐 월요일 화요일 쉬니까 그 이후에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5분의 1 정도 다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그죠? 금융투자에서 꽤 많이 팔아 제끼는 걸로 봤는데, 다시 말아 올렸네요. 기관도 다 사들였네. 하하, 그러네요. 그죠? 자금 18일 날, 다시 이제 이게 들어오네요. 돈이. 그죠? 고객력 탁금으로 돈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아직도 약해. 그죠? 이게 조금 많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죠? 개미들이 일단은 붙어줘야 되는데, 그 신용도 조금 살아나는 모양새고, 그죠? 그렇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1000개, 그죠? 계속 팔았어요. 2000개, 그 다음에 3000개까지 올라갔죠. 12시 30분에.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죠? 전형적인 개미 털기.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갭상승했다가 쭉 U자 보면서 다시 이 모양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끊임없이 플러스 계속 사먹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외국인만 봐야죠.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거, 지금 볼 거는 그냥 외국인.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대응하세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니까 그냥 따라가세요. 저 외국인이, 뭐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산을 불려준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단결이 잘 되고, 그 한 계좌당 가장 큰 액수를 굴릴 수 있는 게 외국인밖에 없어요. 쟤네들 솔직히 뭐 2조, 3조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에다가 뿜어 넣으려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거고 1, 2, 3에다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시아,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 시장에다가 100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야 돼. 그죠? 쏟아 부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비중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가 일본이에요. 일본에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뭐 홍콩 뭐 이렇게 다 넣고 우리는 대략 한 2%, 2에서 3% 정도?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여기다 넣는 돈이 그냥 뭐 이게 이제 기관에서 그 아시아 담당 자금 굴리는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에다 넣는 게 보통 2에서 한 5조 정도. 그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금을 배분을 할 때, 지금은 아니겠죠? 배분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시아 담당인데, 그러면 60%는 일본 시장을 연구를 하지, 2, 3%밖에 안 돼요. 한 10%나요? 아니, 2, 3%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작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하지 않네. 요거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2, 3%인지? 하여튼, 아주 미미한 작은 우리 코스피에다 돈을 넣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 그죠? 삼성하고, LG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요 세 개에다가 집중적으로 넣는 거예요. 분할해가지고. 매크로 걸어 놓는 거죠. 시간마다 얼마씩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금이 움직일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온다? 쟤네들 연구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연구 안 해요. 큰 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이걸로 이제 자금을 넣으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특히 삼성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삼성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 플레이예요. 지금은 개별주 플레이보다는 지수 플레이가 훨씬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봤더니 항생. 항생을 한번 볼까요? 항생. 항생 어디죠? 이게 항생 야간 게 없네. 항생 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준비를 안 했네요. 항생 야간을. 그러니까 항생 야간이 뽕 하고 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우리도 어저께 야간 선물 시장 있잖아요. 야간 선물 시장이 플러스로 끝났어요. 거진 강보합. 정확하게 몇이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은 없네?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장을 맞이했고, 항생은 어저께 대략 한 1%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안 해놨네요. 하여튼, 항생도 어저께 야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선물 시장이. 그걸 보고, 우리 장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 주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항생이 괜찮았다. 어제. 여기 지수 선물 이걸 보면 되겠네. 그죠? 여기는 항생이 나오니까. 그죠? 요걸 보면, 이거 차트가 나오나? 이거 못 돌리는데? 이 뭐야? 이런 게 나오네? 시간봉. 오케이. 자, 보시면요. 어저께, 여기가 20시잖아요. 이런 게 나오네. 몰랐네. 자, 20시.
그죠? 여기가 새벽 1시, 새벽 1시, 새벽 1시. 상승하죠? 밤에. 그죠? 항생. 야간 선물. 상승하죠. 이거 보고 대략 플러스 1%? 1.04에 끝났네요. 어제 1.04에 맞나? 그죠? 12시. 오늘까지인데, 이거는. 하여튼, 어제 나스닥은 폭락하고 유럽은 폭락했는데 항생이 대략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괜찮겠거니?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거 인베스팅닷컴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필요한 것만 보고, 사실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선물하고 현물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뚫어져라 보거든요. 그 시간별로 나오는 거를. 그 시간 날 때마다 제 취미는 스마트폰 가지고 현물, 선물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빠져나오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 꼭 한번 보시고, 지금 예전에는 원자재 시장이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죠?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했는데, 지금은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거는 미국, 유럽 문제고, 중국은 경기가 좋아진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누가 좋아져요? 우리가 좋아져.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얘네들이야 좋을 수도 있지만, 그죠? 미국하고 유럽은 좋을 수 있지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안 좋아진다. 지금은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죠? 오히려 우리 원달러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걱정인데, 그럼 뭐 주가 상승하니까 뭐 괜찮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설 연휴를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준마님께서는 어떻게 방송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제 말이 좀 빠르죠? 네. 많이 알아들으셨나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지켜봐야죠. 누구를? 중국. 그죠? 중국도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누구? 장이 뿅 하고 열렸어요. 9시에 장이 열려서 수요일 아침 9시에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시해서 보라고요? 항생? 외국인. 외국인이 선물을 사는지, 현물을 사는지, 선물이나 현물이나 사는지 파는지, 이거 꼭 확인하세요. 거기다가 기관이 들어오면 더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인사드리세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주말에요. 주말에는 좀 시간이 남으면, 뭐 시간은 많이 남겠지만, 요 제목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게. 너무 길어요. 제 방송 제가 들어도 막 30분씩 해가지고 좀 짜증나더라고. 한 1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어. 책팔이, 정보팔이, 장기투자, 주식하고 고스톱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또 넣을래. 제가 요즘에 생각한 거는요. 인문학적 투자.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는 수학, 산수. 이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오히려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과 계열보다는 문과 계열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죠? 대학교가 아니죠. 그 수학 잘한다고 그래서 주식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는 잘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돈이 흐름, 사람들의 심리, 왜? 그 돈을 결국 투자하고 회수하는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이에요. 아주 많은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있는 개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지도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술 한잔 먹고 또 뻗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서 끝!